있습니다. 처음에 이더리움의 시작가는 250원이었어요. 재단의 시작가. 근데 이더리움이 어떤 걸 개발했냐면 토큰이라는 개념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택이라는 것들을 정립을 했고,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의 모든 토큰 가지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제2의 비트코인 되겠습니다 하면서 돈을 걷었어요. 내가 돈을 받으면 토큰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토큰을 줄 때 이더리움을 수수료로 줘야 됩니다. 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제2의 비트코인을 꿈꾸고 토큰을 발행해 줘야 되는데 이더리움이 거래소에서 250보다 나온 게 오르고, 공급은 한정적이에요. 이더리움은. 왜냐하면 채굴되는 양이 있으니까. 채굴되는 양에 비해 제2의 비트코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코인을 보내는 수수료가 훨씬 더 컸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쭉 상승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500만 원까지. 그리고 나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더리움을 능가할 수 있는 메인넷이 없었지만 지금은 트론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클레이튼도 있고 뭐 솔라나도 있고 바이낸스 체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가격이 떨어지니 재단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재단은 코인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채굴형 방식에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상을 받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이더리움을 더 사서 내가 보관을 하면 보상이 늘어난다. 그래서 수요를 늘리는 겁니다. 이더리움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근데 팔라디움은 거꾸로 공급을 줄여서 공급을 지음으로 인해서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팔라디움이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메인넷 기반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하냐면은 첫 번째가 우리는 첫 번째 브릿지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각자의 메인넷이 이더리움도 다르고 트론도 다르고 뭐 클레이튼도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을 팔라디움 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트론 기반의 토큰을 팔라디움 기반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브릿지라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팔라디움 메인넷 안에서 트론 기반, 이더리움 기반, 바이낸스 체인 기반, 그 다음에 뭐 매틱 기반, 아발란체 기반의 토큰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브릿지라는 서비스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럼 이 서비스가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진행하는 이제 피어 투 피어라는 개념의 서비스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코인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거래소가 필요하죠. 내가 거래소 회원가입하고, 지금 뭐 우리나라 빗썸 같은 경우에는 농협 통장이 있어야 되고 거래소 가입하고 신분 인증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 피어투피어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잖아요. 내가 사장님 몰라도 되는 거예요. 사장님 날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이 서비스를 가능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어투피어 서비스를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US 달러를 테더라는 회사에서 만든 1달러짜리 코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해외 거래소에다가 돈을 보내려면 내가 해외 거래소 가서 코인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사야 됩니까? 해외 거래소로 은행 가서 직접 송금하는 게 아니고 이 1달러짜리 코인을 사서 그 나라 그 거래소로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US 달러 테드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제가
23년도 4월 달에 거제도 가서 사람들한테 CBDC를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생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가능해? 그걸 왜 써? 하지만 이미 24년도에 시작을 하고 있다. 코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제는 테더라는 게 필요해졌고, 우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테더라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테더를 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금 복잡한 방향을 써야 됩니다. 내가 한국거래소에다가 돈을 입금하고 트론을 사서 내가 운영하는 바이낸스 거래소로 보내서 매도를 하면 테더가 생겨요. 전부 다 코인으로 돈을 벌었던 애들은 현재 이 테더를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억, 1000억, 2000억, 3000억. 그럼 이 테더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맞죠? 근데 한국거래소에 입금을 하면은 24시간 동안 또 락이 걸려요.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테더를 가지고 있어요. 사장님은 테더를 사고 싶어요. 우리 피어투피어 서비스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데 내가 사장님 모르고 사장님만 모르니까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내가 판매자가 100테더를 판다라고 하면 내가 구매 신청을 한과 동시에 이 사람의 테더가 우리 메인넷 시스템의 에스크로가 되는 겁니다.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입금을 한과 동시에 이 사람의 에스크로 된 테더가 저한테 넘어오는 시스템들을 이제 1월 달에 오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테더를 사기 위해서는 굳이 입금하고 트론 사서 넘기고 해외 거래 출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기존에는 어디에서 했었냐면 사설 환전소에서 했었거든요. 사설 환전소. 얘네들이 1달러 기준으로 살 때는 5% 싸게 돼요. 팔 때는 5% 비싸게 팔아요. 테더 1000만원치 팔면 100만 원이 납니다. 돈을 엄청나게 끄집어 벌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환전소가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1%의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기존에는 5%의 수수료를 받는 거를 우린 1%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이게 팔라듐이 지금 준행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 브릿지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것들도 가능하냐면 대출도 가능해요. 네, 우리 브릿지에다가 이더리움을 넣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85% US 달러 테더를 대출을 합니다. 이 서비스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비스가 운용될 때마다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뭐가 발생하냐면 수수료가 발생하죠. 이 수수료는 소각되고 팔라듐의 가격은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팔라듐이 가는 비즈니스입니다. 코인의 비즈니스는 이런 거예요. 소각이 된다는 말은 현금화 된다는 뜻인가요? 삭제를 해버린다는 거죠.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삭제가 되는 회사는 뭐가 이렇게 해요? 코인 가격이 상승하니까요. 그걸로만 거래 가격을 또 다시 보니까. 그럼요. 자, 주식도 똑같잖아요. 자, 회사 환전하는 거래에서만 수익을 얻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삼성전자에서 엄청나게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회사가 이 현금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해요. 그러면은 주식이 수량이 줄어드니까 코인 시가총액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주식 한 주당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논리랑 똑같다고 보죠.
요게 팔라디움의 비즈니스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